7월 3일에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7월 3일 그날 출정 기록을 보면 이화영 씨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시각에 이미 청사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다시 성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좀 바꾸려는 것 같아요. 날짜를 우리는 특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이화영 너가 지목했던 그 시간과 날짜가 맞지 않다는 거야. 우선 부지사님은 시간과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시간과 날짜를 여태까지 특정한 적이 없고 6월 30일 전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월 말이나 7월 초인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입장문에다가 제가 뭐라고 냈냐면 출정 기록을 보니 6월 30일 전후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이다. 7월 3일이 가장 유력할 것 같다라고 제가 입장을 낸 거예요. 그걸 왜 냈어? 아유 진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짓말쟁이 이 프레임으로 지금 갇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팩트는 부지사님은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쟁이 프레임이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잘못 얘기해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친 부장님 확실하게 하죠. 7월 3일이라는 얘기를 이화영 씨는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유추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어제 수원지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7월 3일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특정하지도 않은 걸 변호인이 특정한 날짜랍니다. 7월 3일 날 5시 5분에 이미 조사가 끝나가지고 5시 30분쯤에는 이미 이화영 씨는 수원구치소에 복귀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7월 5일, 7월 3일이 아니라고 하면 7월 5일인가? 그것도 보면 4시 45분에 조사가 끝나가지고 5시 반에 수원구치소로 이미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저렇게 했다면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변호인이라고 함은 피의자를 대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변호인의 의무 아닙니까? 예. 갑자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날짜를 특정해서 7월 3일이 가장 유력할 것 같다라는 발언은 변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네. 모든 일반 상식적 수준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랑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저 발언도 매우 무책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조차도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을 때 좀 전향적으로 그냥 검찰이 더 많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이 문제를 털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5시 이후에 지금 자꾸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근 기간 좀 넓게 잡아서 5시 이후에 사실상 거기 검찰 안에 머물렀던 적이 없다라는 기록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김성태 부회장과 함께 동시에 왔던 그 기록도 5시 이후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든지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또 기록까지 조작했다. 저는 그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는 기록 조작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출정 기록까지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구치소와도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거를 조작에 가담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좀 검찰이 저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구치소 방문한 이 당 의원들의 그리고 당선인들의 발언을 봤을 때 당 내에서도 기류가 조금은 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언한 분들의 모든 발언을 보면 사실이라면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대표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들었을 때는 100%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좀 톤다운돼서 좀 사실이라면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당 내에서도 저는 일부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100% 믿어설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픽 한번 보죠. 그동안 이화영 씨의 주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지금 변호인의 얘기를 들으면 이건 이화영 씨는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얘기를 짚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뀐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던 그 술 파티가 있었다는 그 장소가 창구에서 진술 녹화실로 바뀌고 다시 검사 휴게실로 바뀌었죠. 그리고 시기도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직후라는 게 어떻게 6월 30일이냐 7월 3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가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7월 3일이라고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짐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기 변호사님. 본질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 쌍방울에서 소위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서 북한에 300만 불을 대납, 그리고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불 대납. 이거 우리 원화로 하면 100억 원인가요? 예, 100억 100억 원. 가까이.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이화영 혼자 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강변을 하기 위해서 자꾸 저런 얘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임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하라고 소위 독려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임 변호사가 지금 저 주장을 하는 김강민 변호사를 네네. 고소하기에 이르른 거고요. 이건 지금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왜 저런 상황이 선거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지금 이화영 얘기가 나오면서 마치도 검찰이 모종의 회유를 한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막 치닫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와 시점에서 전부 지금 오류가 드러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아까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작업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쨌든 예. 재판에서 위증을 한 건데 저거 위증의 그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차제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